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최지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우선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은행마다 공개 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은행권이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면서 개발 인력은 채용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좁아지는 은행권 채용 준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달라진 은행권 채용 트렌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산업 지형들의 변화가 있어 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은행권의 변화도 크게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가뜩이나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던 차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영업 채널 비용 부담이 덜한 비대면 위주로 영업을 전환하면서 오프라인 점포 자체를 통폐합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2015년 7,281곳이던 국내 시중은행의 오프라인 점포 수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1,000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은행권들이 몸집을 줄이려고 직원들을 내보내는 사례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떠났나요? 네, 은행권들이 이제 줄줄이 억대의 퇴직금을 쥐어주면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요. 시중은행 중에 가장 먼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게 SC제일은행입니다. 여기서는 최대 6억 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했고요. 한국시티은행의 경우 1인당 최대 7억 원, 또 여기에 퇴직 이후 3년간 종합검진,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들도 지급이 포함됐습니다. 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의 지난해 희망퇴직 신청자는 5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인력도 모두 내보내는 상황에서 정기 공채는 더더욱이나 뜨기 어렵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270명 규모의 공채를 진행했는데요. 이마저도 경력자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신한은행은 특별 수시 채용까지 포함해 250명, IBK 기업은행은 100명 정도였습니다. 불과 2019년만 해도 5대 시중은행이 정기 공채로 뽑은 신입 행원 수는 총 2,033명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그 절반에 그쳤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은행의 채용 문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력을 계속 지금 줄여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필요한 인력이 생기더라도 과거와 같이 대규모 공채보다는 소규모 수시 채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마저 위험이 덜한 경력자 채용으로 방향을 틀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공채 대신에 소규모 수시 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은행의 꽃이라는 영업과 마케팅 직군의 자리를 차지했던 문과생에게는 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은행이 디지털 분야 쪽으로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과생들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그나마도 또 정보통신기술 분야 개발자 채용에 초점을 맞추고 네. 있어서 더 그런데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할 인력의 수시 채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뱅크를 개발했거나 해외에서 금융 시스템을 운영한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뽑지 않았던 지난해 마지막 공채에서도 모바일 사용 전문 인력을 뽑는 데 중심을 뒀죠.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인재를 뽑아 ICT 관련 인력으로 양성했다면 앞으로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ICT의 기본 소양이 있는 인재를 뽑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아니, 근데 은행이 비대면 온라인에 힘을 쏟는다고 해도 인력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공개 채용 대신에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전통적인 공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투입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만 뽑는 수시 채용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게 은행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비대면 채널은 트렌드 자체가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특성을 가진 데다 경쟁 상대인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비슷한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채용에 변화를 줘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 이렇게 더 어려워진 취업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또 안게 됐는데 은행권 수시 채용에 지원하려면 이 준비생들 어떤 점을 좀 우선시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전문가들은 이제 전공이 어떤 거든 그걸 막론하고 디지털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중 5대 은행 역시 일반 채용에서도 디지털 이해력 평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은 국내외 ICT 기업들처럼 자체 해커톤이라고 하죠.
팀을 꾸려서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모으고 시제품 단계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대회를 열고 있고요. 수상자에게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다른 지원자들보다 준비된 인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거 이외에도 또 어떤 역량을 기르면 좋을까요? 네, 언제나 기본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디지털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본 소양 역시 놓쳐선 안 됩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들이 디지털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신입 행원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넓게는 디지털에 대한 기본 이해력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은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동시에 국가 직무능력 표준의 문제 유형을 어느 정도 숙지해서 필기 시험에 대비하고 또 각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도록 자기소개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컷 이슈 짚어보죠.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디지털 금융 전환에 따라 은행 점포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접근성이 악화된 고령층을 중심으로 금융 취약계층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의 주민대책위원회는 신한은행 월계동 지점 점포 폐쇄에 반발하는 2천여 명의 서명과 진정서를 모아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는데요. 신한은행이 올해 월계동 지점을 장이동 지점과 통폐합하고 해당 자리에 상담 직원이 없이 화상상담 창구를 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점포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노인분들이나 디지털에 취약하신 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은 참 굉장히 개선돼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점포 폐쇄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신한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국민은행 목포 지점 폐쇄에도 상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목포시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각 은행들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입장 좁히기에 나섰지만 조율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가뜩이나 좁은 채용문이 은행권의 경우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달라진 은행권 채용 트렌드에 발맞춰서 전략 수정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